자,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 그에 따른 글로벌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스나이퍼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브렉시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브렉시트에 대해서 영국 하원에서도 네. 우리도 노딜까지는 좀 피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간곡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랑 파운드화가 올랐고 달러가 좀 내려갔고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하도 지금 뭐 현재 진행형이고 오늘 밤에도 또 이렇게 중요한 또 표결이 있으니까 네. 살짝 언급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만 좀 브렉시트 지긋지긋하네요. 예. 뭘 갖다 줘도 다 싫대요. 네. 그러니까요. 그저께는 메이 총리가 프랑스까지 가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하고 또 수정 합의안까지 만들어 와서 이것 좀 통과시켜줘 했더니만 안 돼 했죠. 그냥 메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어제 했던 게 그러면은 노딜 가자 그러면. 네. 노딜 갈까? 합의 없이 그냥 브렉시트 할까? 3월 29일 날. 했더니 그것도 싫대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표결 붙이는 거는 또 그겁니다. 그러면은 3월 29일로 되어 있는 이 우리 EU 탈퇴 이걸 갖다가 연기할까? 네. 그래 영국 의원들 중에 졸다가 놀다가 외유하다가 야 오늘 뭐 표결 있어 해서 집합시켰어요. 뭐 할래? 그냥 노만 손들어. 우리처럼 뭐 누르는 게 아니고 손드니까. 네네. 예스냐 노냐 할 때 노만 손들어 했던 그런 정도의 의원이 있다면 이거 굉장히 제가 영국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네요. 네. 그렇진 않아요. 오늘 밤에도 네. 노만 손들면 되나? 연기도 하지 말자 해보면 이것도 사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자 그럼 연기를 하면 얼마 하면 될까요? 2달? 2달 할 것 같으면은 3월 29일에서 2달 하면 5월 29일인데 네. 그 전에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유럽 의회 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유럽 의회 선거 나가려고 또 영국 각지에서 또 각 정당별로 또 공천하고 그것도 해야 하잖아. 무슨 꼴이죠. 네. 그러면서 EU 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기하는 김에 한 2년 연기하지. 그래요? 그 얘기는 또 뭐겠습니까? 없던 일로 하지. 네네. 한 2년 후에 가가지고 또 브렉시트 얘기 끄집어내면 당신들도 우리들도 피곤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우선 파운드 흐름 한번 보시죠. 파운드 흐름 보시면은 일간 차트입니다. 파운드 달러 일간 차트를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자, 지금 끝부분 보시죠. 어쨌거나 지금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이르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파운드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이틀 전에 메이 총리 그거 수정안이 부결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 못 차렸고 어제는 노딜까지는 싫어 했더니만 또 파운드가 강해졌어요. 뭐 이런 흐름입니다. 거기다가 파운드가 이거는 파운드 유로 환율입니다. 위클리 차트인데요. 이거는 1파운드당 몇 유로 하는 차원이에요. 지금 1파운드가 한 1.1724 유로입니다. 1유로는 1.1320 달러 정도니까 유로가 달러보다 세고 그 유로보다 더 센 달러, 파운드. 우리 뭐 환전할 때마다 느끼시잖아요. 달러보다 유로가 세네, 유로보다 파운드가 세네. 네. 그리고 환율 표기는 이렇게 파운드가 심지어 유로보다 앞서는 기준 통화로 쓰이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파운드가 강해지는구나. 뭐 이런 정도라면은 막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이제 조금 어떤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재료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디서 하나 가져온 그림인데 이걸 보면은 참 영국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한때 대영 제국이었죠. 해가 지지 않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럽 대륙과 영국 과거 우리 세계사를 보더라도 좀 뭔가 영국은 이쪽 유럽하고는 뭔가 다르죠. 여기서 보시면 이 국가명에다가 위에 작은 이렇게 별표가 있는 나라들은 유로를 쓰는 나라들이고 지금 별표 없는 국가들은 유로를 쓰지 않는 나라. 영국, 뭐 스웨덴, 크로나, 무슨
헝가리 포린트 같은 식으로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되니까 좀 유로화를 쓰지 않는 EU 행보 어정쩡하긴 합니다만 그거 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는 뭐 이 정도에서 그거 하시죠. 만약에 이게 또 새로운 사건이고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그거라면은 오늘 밤에도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말했던 의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노. 그래서 브렉시트 연기할까요에도 대해서도 부결해버리면은 그러고 나서는 3월 29일 가서 어떻게 수습할런지. 그렇게 나오면 이건 메이 총리 내려가라는 얘기랑 그런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거니까요. 예.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그럼 지금 우리가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강달러 때문에 그 위험 자산을 크게 출렁거리는 일들이 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강달러가 조금은 완화될 것이냐. 그러니까 유로화나 파운드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강달러가 좀 완화될 것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 지금 이제 외환 시장에서 가장 뭐 전통적이기도 하고 가장 또 직관적이기도 한 게 어디가 금리가 더 높아? 네. 금리 높은 쪽에 통화가 강해져.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속도에 있어서 어디가 더 빨라? 내지는 금리 인하를 갖다 누가 더 서둘러? 금리 인하 서두르는 쪽이 통화 약해지고 금리 인상 서두르는 쪽은 그 통화 가치가 오를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2018년 작년 달러가 유난히 강했던 배경이 연준은 그렇게 따박따박 금리 올리겠다고 막 난리칠 때 그거였는데 어제 예민수 앵커하고 아침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조금 이제 그것도 있는 거죠. 그걸 떠나서 경기가 좋은 나라, 좋은 지역의 통화가 세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상대적으로 경기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미국이죠. 미국이다 네. 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연준은 일단 이른바 Fed pause라고 표현하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었다, 쉬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20이라도 하다못해 작년에 얘기했던 2019년 여름까지는 금리 안 올릴게라고 했던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유지했더라면 또 모르겠는데 금년 말까지는 안 올릴게 해버렸죠 지난주에. 네네. 네. 그러니 또 달러가 약해지기도 어렵고. 단지 이제 하나 달러가 여기서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 하나는 뭐 지난주에 이렇게 그다지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뉴스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완화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은 은행들이 만들어내는 크레딧 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 그렇다면 그거는 좀 달러 약세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도 해보기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만기일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느새부턴가 저희가 쿼드러플 위칭데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게 됐어요. 많이 안 쓰게 됐죠. 네, 그 만기일 충격을 받은 기억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런 말을 좀 안 쓰게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뉴욕은 또 내일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우선 뭐 우리 시장이 딱 이렇죠. 이른바 그냥 12번 오는 옵션 만기일 중에도 3, 6, 9, 10일은 그래도 소위 말하는 네마니에나 네. 뭐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게 이런 날일수록 오히려 더 잠잠한 날이 많았죠. 그렇죠. 오늘도 전형적인 그건데 지난달은 마지막 한 30분 앞두고 푸닥거리를 한번 했었죠. 네네. 뭐 그런 세세한 흐름까지 우리가 누가 이런 흐름을 만들었으며 그 이유는 뭐며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큰 손들의 하나의 권한이니까. 코스피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이제 저도 고마 하도 월가에서 200일 하니까 차트에다가 200일하고 50일선만 이렇게 끊고 보는데 우리 이번에 올라오다가 갭은 채웠습니다만 10월 11일 날 발생했던 갭은 채웠습니다만 이 200일선하고 또 공교롭게도 작년 역사적 고점 이후에 작년 한 해 동안 빠지면서 만들어졌던 이 하락 추세선하고 걸리고 그 직후에 또 하노이 회담 결렬일 뭐 이런 것도 엮이면서 우리가 이제 밀려왔죠.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딱 갇혀들었어요. 200일선하고 50일선 사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50일이 깨지면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조정. 이러다가 한 번 더 이번에 만기일 충격 없이 넘기고 해외 증시 분위기 좋아서 이렇게 200일선하고 하락 추세선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 이걸 갖다가 돌파한다면은 애초에 말씀드렸던 이중바닥 목표치 2300 근처 1차적으로 한번 트라이. 뉴욕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금요일 날. 그래 되는데 지금 여전히 2800을 살짝은 올라섰습니다만
한눈에 보이시다시피 아직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아직 이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확인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 그래서 뭐 제일 무책임한 얘기가 그거죠. 뭐 수출 힘들 때 어떻게 하면 하나요? 우리 기업들 수출 상대 지역을 갖다가 지역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막연한 얘기죠. 네. 그래 뭐 작년 10월, 11월이나 작년 2월 같았으면 저도 나와가지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네.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하는데 네. 지금 같은 장이 제일 어렵죠. 그렇죠. 이럴 때 그러면 수출 다변화 하시죠라고에 해당하는 제일 무난한 이 방송쟁이들의 발언은 그겁니다.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요즘 보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네. 채권의 움직임과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뭐 금의 움직임, 원자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다 각기 다른 방향을 네.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그냥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 거예요. 특히 네. 글로벌 금융 네. 시장이. 혹시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이제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따질 수 있을 만한 어떤 몇 가지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지표로 삼을 거라든지. 우선은 먼저 구리가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이제 전기동 선물 가격 런던 LME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거 뭐 우리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거래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일단은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구리값이 제법 올랐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아서라고 해석할 것인가? 더 올라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약간 고비에 왔죠. 이 구름대 상단이라는 얘기는 이 지난번 하락폭의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것이 경기가 좋든지 아니면 또 구리 같은 원자재가 올라가는 거는 아까 주호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바라는 달러 약세 환경이 조성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에서 또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빠졌던 가격이 이중바닥 내지는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은 이거는 진짜 추세 반전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제법 오른 다음에 급하게 빠지고 나서 나오는 이런 이중바닥, 이걸 갖다가 과연 우리가 이중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번 절반의 확률입니다. 어떨 때 이러다가 올라가면 이중바닥이었고 아니면은 그냥 옆으로 기다가 잠시 그냥 일종의 속임수가 나왔다가 또 빠지는 거고. 지금 우리 코스피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중바닥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인데요. 최근 들어서 워낙 옆으로 기다 보니까 유가를 언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이제 유가가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이죠. WTI 기준으로 그러면 한 60불 근처까지도 타겟을 할 수 있는가? 60불 저항도 올라서면 한 63불, 64불 사이까지도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정도의 기술적 전망이 가능한데 요거는 조금 저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됐지만 그리고 우리 국내 한글 뉴스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왜? 이게 CNBC나 무슨 뭐 블룸버그 같은 데서 보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우리 국내 언론에서 뺏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로이터에서만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폼페이오, POMP요, 구글 같은 데서 폼페이오 쉐일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세라윅, CERA 주간 세라 WEEK 해서 한참 한번, 진행되고 있죠. 네, 네. 진행되고 있는 여기 보시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이 에너지 산업 가지고 뭐 셰일도 천연가스도 많이 만들고 수출하고 해서 주도권을 잡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이걸 갖고 무기화하겠다는 약간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유념해서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S&P 글로벌 플래츠에 들어가셔도 그 세라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네. 그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남는데 저는 이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이진 소장님이 나오셨을 때 저는 항상 좀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지수가 언제가 됐건 간에 이 지수 때는 지금 이제 뭐 매매되는 것을 보니까 과열 양상이다. 네. 과열 양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주 구분을 네, 해주셨었거든요. 네, 네. 지금 뭐 고점에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반 정도까지는 예. 대체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과열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과열을 갖다가 좀 해소하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주 앵커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코스피 일간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자, 지금 이 부분 코스피 나올 일간 겁니다. 차트 다시 네. 예. 이 무렵은 과열이었어요. 왜냐? MACD를 보나 RSI를 보나 이거는 이른바 기술적으로 과열 국면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해소는 되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일차적인 제1감은 이 우상향하는 51선 이게 그래도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200일선 트라이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그러면 고점이 지난번 고점도 올라가느냐 이후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난번 하노이 회담 결렬 직전에 고점을 갖다 열고 이 추세선도 열고 200일선도 열고 하면 또 시장이 와 하는 분위기가 날 거예요. 네. 근데 그때쯤 가면은 또 여기서 MACD나 RSI 고점이 지난번 고점보다는 살짝 낮아서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기술적 시장 가격과 기술적 보조 지표 간의 괴리,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또 이제 한번 우리가 국내외 뉴스나 재료 지표 그리고 정치적 변수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때 아차 하면은 훅 또 네. 깊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클로즈업 시간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함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탐나는 주식 2PM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